자,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부터 해. 자, 은성이도 질문부터 하세요. 자, 본인 틀린 거 다 하고 하면 시간 없다. 니네가 보면 알잖아. 이거는 죽어도 모르겠다. 질문하세요. 죽을 순 없으니까. 질문할 거 있지 않아? 얼른 물어봐. 뭐 둘 중에 편한 대로 아무 분 먼저 하세요. 저 있어요. 그래, 은성이부터 그러면 몇 번? 저 1페이지 5번 헷갈려요. 여기 1페이지인가? 그 유리수. 유리수 쪽, 여러분 죄송한데 말씀하실 때 유리수 쪽 1페이지인지 다낭식 쪽 1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자, 1페이지에 5번이면 이 문제 맞아요? 네. 이거는 자 이제 어디가 헷갈리는지 물어봐도 되나? 그러니까 27분의 5라는 숫자를 먼저 소수로 바꾸셨나요? 네, 소수까지는 구했는데. 그럼 혹시 소수를 틀린 걸 수도 있으니까 소수 구하는 과정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틀린 친구 지금 보셔요. 자, 문제 풀다가도 중간에 질문 나오면 힐끔 보시고 맞았으면 딴 거 본인 질문하고 준비하세요. 자, 일단은 또 많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이 소수로 못 바꿔서 틀려요. 제일 안타까워. 6, 7, 7, 7, 7, 8, 8, 8, 8, 8, 8. 8, 7에 56이니까 5니까 216이니까 14. 5. 135니까 5, 0이니까 반복되겠네. 이렇게. 까지 나오셨나요? 야, 근데 이제 난 이 문제 질문 나왔길래 그나마 좀 고난도인 줄 알았는데 그냥 평이한데? 이거 아직 유형 이해 못 하신 거야? 네. 자, 얘 순환마디 몇 개예요? 3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유형을 이해를 아직 못할 수도 있나? 3개란 말이야. 3개가 반복인데 우리 몇 번째가 궁금해? 26번. 그럼 너 이 문제의 기본 전략, 기본 아이디어는 뭔지 알아? 네. 뭔데? 그 26에서 그 선한 마디를 따는. 그거 맞거든? 근데 너 이거 왜 나오는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하려고 이 짓을 하는 건지. 반복되는 술.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솔직히 말할까 시험 때 26번째면 그냥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 26개밖에 안 되니까. 근데 내 생각에 아마 올해 시험에는 우리가 2025년도잖아요. 2025번째 나올 겁니다. 왜? 노가다 못할 때 나올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어를 쓰는 건데 이 아이디어가 뭔지 한 번 더 설명해요. 이제 시험 2주밖에 안 남았다고요. 저 위에 여기 몫이죠. 네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에 말했잖아. 공식 외우지 말니까 억지로 외우지 말라는 게 공식을 네가 이해를 못하면요 어차피 외워봤자 쓰레기인 거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럼 다시 말할까? 공식을 외우는 건 좋은데 원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쌩으로 외우잖아요. 바로 까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외울 거면 저거 한 10번, 20번 써보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 해보면 까먹잖아. 근데 은성이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 그냥 외워요. 그럼 너 까먹어 또. 자, 이해하세요, 지금부터. 자, 색깔을 좀 괜히 쓰는 게 아니게 지금부터 이게 어떤 식인지를 한 번 더 말합니다. 위에 있는 저희가 이거를요, 한 글자로, 색깔을 몫이라고 불러요. 얘를 저희가 나머지라고 불러요.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85, 185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그렇잖아. 근데 위에 있는 몫이 8이란 말은요. 요 세 개가 몇 번 반복되는 줄 아세요? 8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몫이라는 게 이 말이야. 이게 지금 총 8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8번. 몫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제가 지금 몇 번 반복되는지를 알아본 거예요.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순환마디 3개잖아요. 3개씩 8번이면 몇 개요? 24개. 지금 여기까지가 24개라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24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24개를 일일이 센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퉁 집어라고요. 이렇게 점프한 거야, 점프. 이해돼? 근데 우리 이 문제는 몇 번째야? 26번째란 말은 여기서 이제 뭐? 요 나머지 개수만큼 더 가란 얘기예요. 이해돼요? 나머지가 2란 말은 여기서 2번을 더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25번째 누구예요? 얘가 지금 25번째인 거 아시겠냐고. 그 다음 몇 번째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원리란 말이야. 이걸 필기해. 여러분들이 이 원리가 뭔지 제가 간만에 좀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렇게 간다는 거야. 필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나눗셈을 왜 하냐고. 아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원래 이것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원래는요. 이게 왜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신 나눗셈이라는 아이디어를 응용을 한 거예요. 응용을 저희는. 잠깐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왜 나누지? 왜 나누지? 그래서 결국 제가 말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나머지라고 말하는 게 저 나머지만큼 가면 된다가 사실은 약간 공식화예요. 공식화. 그러니까 몫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몫도 의미가 있다고 저런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185가 8번 반복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가 의미하는 건 거기서 2번을 더 가면 26번째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은성아 너 오답 노트에 볼 거야. 이거 그냥 딸깍으로 쓰지 말고 내가 쓴 것처럼 써보라고 한번. 첫 자리부터 26번째 자리까지 어? 숫자 합. 합을 구하세요 문제가 이 문제인가요? 네. 지금 혹시 이거는 다 나오셨나요? 네.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합 구하는 것도 이해하잖아. 지금부터 그냥 바로 응용이 돼요. 봐봐. 이 문제는 쌤 근데 합 구하라는데요. 합도 마찬가지야. 봐봐.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건 이해했죠? 여기서 출발할게요. 그럼 합을 구하는 거니까 갑자기 궁금해져요. 여기 있는 요 세 개 있잖아요. 요 세 개 더한 합이 얼마예요? 193. 저거 185인데 1 더하기 8 더하기 뭔 소리야? 아, 아니 거기다 8 더하는 거. 1 더하기 8 더하기 5니까 이거 13인 거 아세요? 근데 사실은 응용이 돼요. 자, 요 세 개가 13이잖아. 14. 이제 방금 13을 얘기 안 한대. 14라고 했어. 이게 14잖아. 근데 지금 이게 14인데 14가 지금 몇 개 있어요? 그럼 14 곱하기 8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 14가 8번 더해지는 거잖아.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자 이거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한 2개 더하면 되는 거고 2개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제발 이해돼요? 그러니까 응용할 수 있잖아. 근데 이런 문제가 딱 뭔 줄 알아?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로 생으로 외운 친구들이 또 이런 응용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생으로 외운 친구들. 제발 이해돼? 그냥 그동안 나머지만 보면 이제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이 이걸 틀릴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몫이라는 게 무슨 역할인지까지 아셔야 돼요. 그럼 저처럼 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더하라고? 좋아. 185 더한 게 14잖아요. 몫이 8이란 말은 14가 8번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돼? 14가 8번 나오는 거잖아. 말로 할까? 14 더하기 14 더하기 14 더하기 14 더하기 14 더하기 14 더하기 14 14를 8번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것만 딸깍 더하면 되는 거야. 응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풀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처음 봐도 그냥 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응용하시려면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뭐 하는 중인지. 또! 자, 편이 아까 질문 뭐 도와드릴까요? 자, 여기가 합입니다. 여기가 합이에요. 뭐? 자, 유리수와 소수 4페이지에 몇 번이요? 거기 아니고 여기 아니구나. 미안해. 여기 몇 번? 20번.
자, 20번은 다 보세요. 아마 영어도 여기 풀었죠? 네. 근데 이건 아마 다들 처음 보시면 이 문제 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잘 들어. 이거 꽤 유명한 시험 문제예요. 제가 지금 오늘도 2교시 시험 볼 건데 이제 여러분들 학교 기출도 한번 조만간 풀어볼 거거든. 제가 지금 고민 중이야. 언제 줄지를. 근데 요거 모학교 시험에 나온 적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자, 일단은 위에 읽어보시면 뭔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잘 틀려도 좀 인정하는 게 처음 보면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자, 읽어볼게. 자, 1 더하기 얘는 분수죠. 뭐 이런 분수 더하기 얘도 분수예요. 더하기 이런 분수. 에다가 더하기, 자, 우리 수학에서 땡땡땡 기호의 뜻이 뭐라고 배웠지? 그래도 더 많이 있다. 얘는 사실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뒤에 계속 더 더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볼까? 혹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요 규칙을 좀 이해하시겠나요? 지금 뭔가 어떤 규칙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규칙 이해냐 물어볼게요. 요 땡땡땡에 숨겨진 거 하나만 써볼게. 그럼 요거 다음에 혹시 뭐 더하는지 아시나요? 10에 8제곱. 그쵸, 여러분들 이거 10의 7이 아니라 8제곱인 거 아세요? 네. 왜 8이죠? 여기 20. 그러니까 앞에가 2, 4, 6이니까 추측컨대 8이 나올 것 같아요. 분자에는 3. 왜 3이죠? 분자 누가 넣었어? 계속 3, 3, 3으로 오고 있으니까요. 즉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걸 더 추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땡땡땡이란 말은 끝이 있니 없니? 끝이 없는 걸 더하래. 이걸 어떻게 더하냐라는 거지. 자, 지금부터 자, 제가 이거에 관한 설명인데요. 혹시 밑에 공간이 있으면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로 이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걔를 보고 나시면 이 문제의 풀이가 보일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이 문제는 사실 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이번 시험 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2.5땡 다들 혹시 요런 수를 뭐라고 불러요? 순환수수라고 부르죠. 혹시 우리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이 문제는 놀랍게도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문제예요. 근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야. 자, 지금부터 해결책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어쩌면 들어보시면 이렇게 하는구나 아실 겁니다. 자, 우리 이거 분수로 바꾸는 내용 공부할 때 공식 말고 그 과정 배웠던 거 기억나? 혹은 다른 말로 원리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그 원리에서 이어가는 문제가 이 문제야. 자, 우리 원리 쓸 때 혹시 이렇게 풀었었던 거 기억나세요? 풀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쓰는 원리는 뭐 는 x라고 두고 뭐 곱했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서 잘 봐. 혹시 이거를요 이렇게 분리할 수 있나? 다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 가지 이미 아는 상식인데 잠깐만요. 다들 혹시 1.7은 같은 말인데 1 더하기 0.7로 쓸 수 있나요? 요 논리를 쓸 거예요. 지금부터. 봐봐. 2.55는요 같은 말인데 보세요. 자, 맨 앞에 숫자 2는 따로 쓰고요. 혹시 여기 있는 요 숫자 5는요 따로 쏙 떼시면 얼마인 줄 아세요? 제만 보면. 혹시 제가 0.5가 아시나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요 숫자 보이세요? 얘는 쟤만 딱 떼면 소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느낌 오나 슬슬? 자, 한 번 더. 얘만 딱 떼면요. 즉, 자, 이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이어갑니다. 뭐야? 5죠? 다시, 이 문제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타이밍에 요렇게 모든 소수점 아래를 다 분리시킵니다. 여기서 자 이제 위에 있는 요 모양 나옵니다. 잘 봐. 여기서 도와줘. 귀찮으니까 더하기 미리 써놓을게요. 혹시 0.5를 분수로 바꾼 게 얼마인 줄 아세요? 자, 0.05를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약분 안 할게요. 100분의 5죠. 근데 100이라는 숫자는 10의 제곱 맞나요?
1000분의 5는 이런 식으로 쓰면 뭐라고 쓰면 돼? 자, 요렇게까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에 이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요렇게 사람들이 뭔가 이제 우리가 뭐 할지 보이시면, 자 다시 위에 이 문제가 쓴 뭐예요? 맨 밑에 있는 요걸 준 겁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한다고? 거꾸로 여기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 문제를. 다시.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은 거꾸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잠깐 한번 해볼 시간 드릴까요? 그럼 제가 한번 1분 정도 시간 드려볼 테니까 이런 느낌이라면 사실 이 문제는 이 문제가 맞다고 인정하잖아 제가. 왜? 처음 보면 이런 어려워 사실은. 이게 뭐야? 근데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딱 제가 이해를 해보면요 두 부류가 있어요. 정확히 이해를 해가지고 이런 스타일도 있네. 이제 이거를 이해해서 머릿속에 기억하는 친구들. 근데 또 어떤 친구가 있냐면 몰라 어려워. 아니면 제가 써주는 거 그냥 보고 그대로 해야지. 그런 친구들은 또 다음번에 또 까먹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요. 다시 이번 문제는요 약간 순환소수 문제 하시거든요. 이 문제 결론적으로. 근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순환소수가 대놓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뭐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 나온 문제예요. 다시 우리가 과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 쓴 거를 전부 다 분리시킵니다. 전부 다 분리시켜요. 그리고 분리시킨 것 중에서 뒤에 있는 소수들을 전부 다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 다 바꿉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문제의 전략은 뭐다? 여기서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이렇게 모양을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순환소수의 모양으로 바꿔주면 끝이 난다라는 문제입니다. 뭔가 나오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좋은 거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어려운 교재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봐봐. 지금부터 우리가 기본 계산을 할 줄 알잖아요. 그럼 매일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유형들을 익히시면 돼요. 자,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얘를 지우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까요? 자, 여기 얘 있잖아요. 얘를 거꾸로 소수로 바꾸면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소수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했던 거를 거꾸로 올라가자는 거 하니까 별말 아니라 거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별말 아니잖아요. 한 번 더. 얘를 소수로 바꾸시면 이게 0.0, 2, 3, 4, 5개 3 맞나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부터 뭐 하자고? 얘네들을 다 더해가지고 이렇게 한 줄로 쭉 만들어주는 거예요. 도와줘. 그럼 자, 얘 더해주시면 맨 앞에 숫자는 얼마예요? 1점이죠. 여기가 1 플러스니까 1점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0.03을 더한 거니까 여기 뒤에다가 뭐 쓰면 돼? 요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0.0003 더한 거니까 요렇게 되는 거 맞나요? 한 번 더 0.000003 더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냐는 거지. 즉 이런 식으로 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표현, 자 이거 순환수수 맞나요? 자, 순환 마디가 얼마예요? 0,3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거슬러 올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저희 뭐까지 할 거예요? 요게 뭐예요? 분수로. 이제 얘를 분수로 바꿔주세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번에 말했는데 이거 왜 나왔는지 알죠? 서로서의 두 자연수 A, B 한번 말한 적 있을까 제가? 여러분 이제 요 조건이 왜 필요한지 알아요? 여기만 아닌가? 그 기압 분수. 정확해요. 얘가 지금 서로서란 말이 존재해야지 얘가 지금 기압 분수가 됩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A, B가 서로서란 말은 저게 이제 간접적으로 기압 분수까지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혹은 습관. 당연히 기압 만들어주는 게 습관이잖아요.
그쵸? 정리하세요. 어디 다음에는 풀어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모학교 시험 문제였다고. 연우야, 정답만 딸깍 쓰면 너 100% 확률 틀립니다. 120% 확률을 틀리실 거예요. 아니, 200% 확률을 틀릴 겁니다. 왜요? 당연하죠. 믿게 아닌데. 다시 말해, 여러분들 이런 거 원리를 이해해, 원리를. 자, 제가 예시도 한번 써놓고 여러분들 이런 느낌을 만드는구나. 혹은 정 욕심 나시면 여러분들 한번 이것도 해보라고. 너네가 한번 이런 걸 해보면 알잖아.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오케이. 여러분들 요거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럼 제가 과제 하나 드릴게. 거기다가 혹은 오답 노트에다가 제가 추가 과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과제? 추가 문제입니다. 그럼 너네 방금 제가 이거 했던 거 기억나? 그럼 너네 혹시 이거 할 수 있겠냐고. 3.27 땡땡을요. 요런 모양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네. 이거를 요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냐고요. 해봐.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 한번 해보는 게 커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야, 왔다 갔다. 만들 수도 있고요. 거꾸로 갈 수도 있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27 땡땡 한번 해봐. 다 하면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쭉 둘러보면서 한번 더 확인해 드릴게요. 공부를 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한다는 거는 이 문제를 완벽히 이해하는 거야. 이거 앞에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놀랍게요. 생각보다 유명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순환소수를 주는 방법 중에 저런 것도 있구나라고 기억하면 돼요. 아, 저런 것도 있구나. 별이 다 있구나. 그럼 재밌다. 아, 다음에는 맞춰야지. 다음에는 이게 나오면 아, 내가 이해해서 맞춰야겠다. 만약에 한 번으로 안 되면 제가 보통 오답을 한 번 쓰잖아요. 솔직히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세 번도 쓰라는 거야, 사실은요. 여러분, 저는 진짜 같은 문제를 많이 풀어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많이 해보니까 그냥 돼요. 많이 해봐. 자, 3.27 땡땡을요,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한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먼저 풀어 쓰신 다음에 순환 마디에 따라서 분리를 쫙 합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전부 다 분수로 바꿔주는 건데 분모 자리는 10의 거듭제곱으로 쓰면 됩니다. 해봤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바꾸고 요런 모양까지 해봤어요. 한번 봐볼게요. 아, 이렇게 했구나.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긴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실 이 경우에는 얘네들을 묶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0.27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순환 마디가 27이니까 근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고 뭐 그렇게도 가능하고. 나 바꿔보니까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음에도 이 문제가 딱 나오면 이제 외워서 푸는 겁니다. 아, 이거 그 문제구나. 그러니까 수학도 암기 까먹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수학도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외워요. 그러니까 문제를 외우게 돼요. 어떤 상황부터는. 자, 일단 한번 써보시고요.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자, 요건 제가 좀 이따 한번 저한테 확인해 주시면 합니다. 자, 또 질문 받자. 일단 정답이 한번 실 거니까 20분 남았거든.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숙제를 잘 해오시라는 게 그래야지 이 수업에 참여를 하잖아. 우리 같이 호흡하면서. 자, 아까 우리 저기 성원이도 뭐 질문할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1쪽에 4번. 자, 1쪽에 4번이면 이 문제 맞나요? 자, 얘는 자, 좋아. 자, 이것도 여러분들 한 가지 아이디어라고 부를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혹시 물어보자.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봤어요? 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분수로 바꿔서 통분으로.
근데 이 문제가 약간 그게 아이디어인데? 이 문제는요, 써드릴게요. 오히려 이 문제의 아이디어는 소수를 이용하는 아이디어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기 언제죠? 초등학생 때 보통 저 혹시 하나 물어봐도 돼요? 초등학생 때 보통 소수랑 분수 배울 때 있잖아. 그거 보통 거의 같이 배우지 않아요? 따로 배우나요? 저기 기억이 안 나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러분 알잖아. 걔네들이가 사실은 거의 친구 관계예요. 친구 관계. 그리고 아마 그거를 배울 당시에 이런 거 배운 적 있을 거야. 소수란 숫자가 사실은 좋을 때가 있어요. 사실. 다들 혹시 소수가 언제 좋은 줄 아세요? 자, 필기 하나 합시다. 자, 이 소수의 어쩌면 장점이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다시 소수란 친구의 장점 중에 뭐가 있냐면 지금 물어보는 것처럼 뭐 할 때 좋다고? 뭐 할 때? 크기 비교할 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수는요, 방금 서원이 말대로 분수를 가지고 크기 비교하려면 서원아 통분부터 해야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분수란 친구는 뭐든 간에 기본 베이스가 통분을 해야 돼요. 더하기 빼기든 그렇든. 근데 자, 소수는 그냥 비교가 쉽다는 거야. 지금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먼저 여기 있는 얘를 한번 소수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자, 얘 소수로 바꾸시면 0.625 맞나요? 암산했는데. 그리고 뒤에 있는 얘 한번 소수로 바꿔보시면 이거는 순환 마디가 있겠죠? 혹시 뭐 나오세요? 63 이게 순환 마디인가요? 그럼 대충 이렇게 쓸까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고 저희가 찾고자 하는 건 뭐야? 이것보다는 커야 되고 이것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부등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것보다는 커야 되고 이것보다는 작은 어떤 수 알아오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요. 얘네들도 지금 이제 다 소수로 나와 있잖아. 이제 우리가 소수끼리 혹시 비교할 줄 아시나요? 우리 소수끼리 비교할 때는 이렇게 소수점 하나씩 확인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면서 고르시면 되는데 그럼 갑니다. 첫 번째. 일단 맨 앞자리가 6이잖아요. 전부 다 6이니까 여기는 거의 볼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2거든요. 그럼 여기가 크려면 2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러면 얘 탈락. 1 안 됐죠. 일단은 쟤는 바로 걸러지네요. 바로 걸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3, 2, 4, 3이잖아. 근데 이제 오른쪽도 보긴 봐야 돼요. 오른쪽은 지금 여기가 3이잖아요. 3보다는 더 작아야 됩니다. 2랑 3보, 그러니까 2랑 3 사이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얘는 바로 걸러집니다. 4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는 걸러지는 이유 아시겠어요? 오답 쓸 때 예쁘게 써봐. 그리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누구 보는 거냐면 그 다음 숫자 봅니다. 5랑 6이에요. 5랑 6. 자, 근데 자 여기 보시면요. 얘는 지금 2번. 2다음 뭐죠? 2다음 2잖아. 6, 2잖아요. 얘 안 되죠. 5랑 6 사이가 돼야 돼요. 얘 안 됩니다. 5랑 6 사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 얘는 지금 1이잖아. 1은 돼야 안 돼요. 얘도 지금 안 되는 거 맞죠? 근데 이러면 되는 게 있나? 이거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답이 3번입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한번 나오. 3번이라고요? 3번이라고? 3번 맞죠? 3번 돼요. 3번 됩니다. 왜냐면 3번 되죠. 왜냐면요. 6, 3이잖아. 여기 지금 보시면 얘가 2고 얘가 3이잖아요. 이미 얘는 얘보다 큰 거 아시죠? 근데 얘보다는 지금 작은 거 아세요? 6이고 1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사실 얘는요. 얘 다음 거랑 비교해야 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돼요. 지금 그냥 돼요. 지금 뭐 다시 말하니까 뭐 안 될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근데 4번은 돼, 안 돼? 4번은 7이잖아. 얘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조심을 하긴 해야겠다. 3번 됩니다.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소수를 이용해서 푸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수로 바꾸면 오히려 엄청 돌아가야 돼요. 통분 다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크게 비교할 때는 소수로 가세요라고 말씀드릴게요. 소수의 비교는 방금 보신 것처럼 자릿수끼리 다 비교하는 겁니다. 자, 또! 자, 틀린 것 중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자, 은성아 또 질문해. 네. 사랑실 네. 그 4쪽에 18번 4쪽에 18번이요. 그러니까 단항식 계산 4쪽에 18번이면 이거 아닌데. 자, 4쪽에 18번이면 이 문제 맞나요? 자, 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써보세요. 자, 아까 이것도 틀린 친구들 꽤 많더만. 같이 보자. 자, 얘 있잖아요. 이것도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그냥 시키는 걸 할 거야, 지금부터 시키는 걸. 자, 먼저 일단 첫 번째 문장에 요 조건 한 개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문자 A가 이거라고 써 있고요. 다시 대문자 B가 이거라고 써 있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요게 뭐예요? 근데 이걸 하래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꽤 많은 친구들이 저희 그래서 뭐 하냐고 물어봐요. 봐봐. 원래 수학 문제 풀 때 기본 마음가짐은 항상 뭐냐면요. 저희가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뭐 조건이라고 부를까요? 보통 수학 문제는 이런 조건들을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뭐 유한소수일 때라던가 뭐 이렇게 조건을 막 주잖아. 보통 우리가 이 문제 풀 때 그러면 이 조건을 이용해 안 해? 이용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럼 현이야 물어보자. 너가 이제 요거를 구하래. 조건은 지금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럼 뭐 하고 싶냐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긴 해야 돼. 그럼 뭔가를 한다고 치면 지금 딱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지 않나요? 그냥 해보고 싶은 거 있지 않나요? 개입하고 싶잖아요. 어떡해요? 여기 지금 A가 이거라면서 다시 요 자리가 지금 A잖아요. A 자리에다가 이거 한번 써 이렇게 대입해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있잖아. 우리 뒤에 다 배우고 왔으니까 잘 들어. 뒤에 배우고 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혹시 우리 연립방정식 배웠던 거 기억나? 자, 연립방정식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그 당시 혹시 기억나는 식으로 답변했죠. 연립이란 말은 어떤 설명인 줄 알아요? 연립? 두 개가 어, 개의 식이 어떤 식을 섞는다. 그러니까 믹스해버리는 거 말이에요. 식이 2개 이상 나와서 연립하세요란 말은 섞는 걸 말합니다. 사실 이게 대입이라고 썼는데 이게 일종의 괄호치고 연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연립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연립이란 말은요, 연립을 하세요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요. 원래 수학 문제 풀 때 기본 마음가짐이 저거예요. 뭐 하고 싶다고? 아니 A가 이거라고 했잖아. 요 자리에 하면 이렇게 섞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긴 해야 돼.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데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 대입하시라는 거야. 이게 너네가 배운 대입법이야. 대입법 이런 것도. 대입법이 별 거예요. 대입하는 거잖아. 그럼 쓸게요. 저 자리에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겠네. 자, A 자리에 대입한 거 보이세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제 오른쪽에 B 자리 어떻게 해요?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야 이게 나왔으면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그냥 냅둘 거예요. 대입하라고 여기다가.
그 연립하세요가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저 실제로 고등부 수업이잖아. 이 표현을 그냥 연립해라고 표현해요. 그냥 연립 안 하고 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연립 안 해? 이런 말을 쓴다고요. 다시 연립이란 말은 그냥 이런 느낌을 말해요. 다시 식이 여러 개 나와 있으면 항상 형이야 뭐 하고 싶다. 이렇게 데이비든 뭐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봐봐. 야 얘랑 얘랑 뭐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만나야지 풀리지. 그냥 저 뿔뿔이 있으면 어떻게 푼다는 거야. 연립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연립이란 말은 아직 안 배웠지만 그냥 대입을 하면 되는 거고 대입은 배웠잖아요. 자 이렇게 나왔네. 자 이제 대입을 하고 나면요 갑자기 또 할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속 이제 할 게 보여 하다 보면요. 자 혹시 여러분들 요 상황이 나왔는데 또 뭐 할 수 있을까 우리? 얘랑 얘 곱해래요. 근데 이거 우리가 배운 지수 법칙 이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럴 때 쓰는 법칙이 몇 번 법칙인 줄 아세요? 저희 책의 제목은 거듭 제곱의 곱셈이라는 제목이었고 1번. 기본 전략은 지수끼리 더하는 지수의 합이라고 부르는 전략입니다. 1번이요. 1번. 또 말할까? 쌤 A가 있는데 어떻게 야 A든 B든 뭐든 간에 똑같이 하는 거잖아. 다 1번이라고 1번. 근데 여러분들 또 이게 1번처럼 안 보이나 봐. 그리고 아까 1번 문제 틀린 친구들 뭐 이상하게 그 법칙을 제대로 안 쓰는 거야. 자, 1번 법칙 쓰면요 여기 지수끼리 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얘들아 계속 말하지만 뭐 A, B든 뭐든 더하면 된다고. 자 이제 다음 갑니다. 목적지가 다 와가는데 쌤 이거는 어떻게 구해요? 자 문제 다시 읽어봐. 우리 아직 안 쓴 조건이 한 개 남았습니다. 뭐? 자, 맨 앞에 있는 요 조건 보이세요? 자 이제 A 더하기 B를 써야 되는데 얘 가만히 보면요 A 더하기 B로 표현 가능한 거 아세요? 다들 혹시 이거랑 같은 말인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세요? 다들 자 위에 있는 이 빨간색이랑 얘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여기 여러분들이 아시는 무슨 법칙이야? 그 분배 법칙이란 거 알죠? 다시 요렇게 쓰는 걸 저희가 분배 법칙이라고 부르잖아. 얘는 반대로 분배하기 전으로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이거 써야 돼. 그럼 당연히 이거를 보다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싶은 거죠. 자, 마무리는 이게 얼마네요? 요 자리에 이제 3을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자, 2 곱하기 3 맞나요? 최종 정답은 뭐 나와요? 근데 요걸 아마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별로 크지 않거든요. 이 6번 곱한 게 혹시 얼마인지 암산하는 하지 말고. 해서 64가 정답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봐봐. 오히려 이런 문제는 저는 어렵지 않다고 표현해요. 왜냐면 그냥 내가 한 게 뭐가 없어 사실은. 제가 한 거라고는요. 다시. 근데 지금 제가 이 문제 풀 때 뭐 했죠? 첫 번째. 자 이거 물어보길래 A, B 자리에 지금 뭐 했다고? 대입을 했어요. 혹은 연립을 그냥 한 거야. 근데 왜 했냐 물어보시면 그냥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길래 그 다음에 요 타입이 나왔잖아. 여기서 우리가 쓴 게 뭐예요 지금? 뭐 쓴 거야? 노래 오답 노트에 원래는 이것까지 다 써 있어야 돼.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근데 그것까지는 원래 검사를 다 하면 우리가 통과를 못합니다. 저는 말했지만 이런 거 설명할 때 모든 식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뭐 했고요, 여기는 뭐 했고요, 여기는 뭐 했고요, 여기는 뭐 했다고 원래 설명이 다 됩니다. 다시 얘 지금 뭐 한 거야? 아까 말로 했잖아. 이게 지수법칙 1번을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A, B가 들어있으면 합니다. 자, 지수법칙 1번 A, B가 들어있든 말든 그 상황이 나왔잖아 하시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저희 뭐 했게? 분배 법칙을 한 게 이거잖아요. 그럼 센스 있게 이거를 써야 되는데 2로 묶을 수 있겠구나.
즉 분배하기 전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설명을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다시는 못 풉니다. 예언할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는 못 푼다는 거예요. 자, 또 혹시 미안 뒤에 문 하나 있었어요. 꼬리가 기네. 자, 몇 번 도와드릴까요? 몇 번? 1쪽에 몇 번? 4번. 자, 여러분들 이거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렵지 않았어요?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아마 못 푸실 겁니다. 처음 보시면. 자, 네. 같이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유형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명령 문제는 유형 문제라고 인정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한테는 프레임 거리가 저는 인정할 때 인정해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도 이제 문제 못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얘는 유형 문제입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알아? 지금부터 제 설명을 잘 듣고 어떻게 하자. 자, 유형 문제는 문제를 외우시는 거예요. 다시. 방금 전에 풀었던 그 문제는 제가 문제 이런 말 안 했잖아. 방금 전에 그 열린 문제는 그냥 하라고 했잖아. 문제 걔는 외우는 게 아니야. 걔는 좀 그냥 따라가는 거야. 얘는 처음 보면 못 따라 여러분들이. 왜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유형 문제가 맞고 한번 틀리고 배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잘 들어. 지금부터 이 문제 아까랑 비슷하게 할게요. 그냥 얘를 풀어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이 문제의 기본 전략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런 그런 문제입니다. 자, 얘기 잘해봐.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일단은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대소비교고요. 마침 아까 제가 서울의 질문도 대소비교였잖아. 앞에서도. 얘도 대소비교 문제입니다. 근데 얘는 좀 골치가 아픈 게, 여러분, 자, 얘 대소비교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 미지가 지수. 얘들아, A가 지금 이게 얼마야? 이거예요. 3의 몇 제곱이야? 40제곱. 얘들아, 3의 40제곱은요. 상상해보시면 3을 몇 번 곱하는 거야? 40. 현이 이 문제 안 봐도 돼? 맞았어. 맞았어요? 어떻게 풀었어요? 우리 현이가 한번 설명 좀 도와줄까? 궁금해서. 근데 들으세요. 그렇게 맞춘 건 의미가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맞춤, 찍어서 맞춘 거예요, 뭐예요? 자, 갈게요. 써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틀려도 좋아. 대신에 이제 한번 좀 내 걸로 만들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런 느낌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어느 순간부터는요, 매일 수업 오시잖아. 많이 배우지 않아. 하루에 딱 몇 문제씩.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며 걔를 배워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약간 걔가 비유 좋아하잖아. 비유하자면 너네 집 마음속에 퍼즐이 있어, 퍼즐. 혹시 퍼즐 맞추기 봤어요? 네. 어릴 때? 막 퍼즐 막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지금 은성이 마음속에 이 수학이랑 과목에 퍼즐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퍼즐 피스가 100개야. 지금 은성이가 이번 시험 범위에 대해서 퍼즐이 아직 한 70개밖에 안 맞추는 거예요. 남은 2주 동안 뭐 하는 건지 알아, 지금부터는? 아니죠. 70개를 맞췄으니까 나머지 30개를 맞추는 거야. 이해돼요? 어쩌면 지금 이런 문제가 그런 퍼즐 한 조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해돼?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수학을 잘한다는 건 뭔 줄 알아?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퍼즐 피스가 너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약한 친구는 100피스며 수학 잘하는 친구는 한 200피스가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수학을 잘한다는 게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거잖아. 너네보다 훨씬 많은 퍼즐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 걔네들은. 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퍼즐하면 몇 개 맞춰가는 거야. 그러니까 남은 이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게 나오면 오히려 이제부터는 그냥 감사하고 이제 배우시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배우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갑니다. 얘는 일단 좀 어려워. 왜냐면 여러분들이 3의 40제곱은요. 얘 말로 하자면 3을 40번 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3을요. 곱해보시면 알겠지만 한 6번만 넘어가는 숫자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40제곱은요. 여러분들 진짜 큰 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통장에 이 정도 돈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일 안 해도 됩니다. 그
그 정도로 많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커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지. 아마 지난번에 말했잖아. 수학에서 말도 안 되게 큰 수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규칙. 이제 약간 규칙을 또 발견해야 돼.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 혹은 규칙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시. 이거 마찬가지야. 얘 4를 30번 하래. 얘 말이 되냐고. 언제 아냐. 다시 얘도 마찬가지야. 6을 20번 곱하래. 말이 안 돼. 자, 지금부터 요 아이디어 외우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만 필기할게. 왜냐면 요 아이디어랑 관련돼 있어요. 앞으로 제가 고3 졸업할 때까지 이제 저랑 혹시 오래 하게 된다면 저는 이 말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대소비교 문제가 고등부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비슷한 필기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어쩌면 대소를 비교하는 가장 기본이 하나 있어요. 가장 기본. 어차피 이 문제도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기본으로. 그게 뭐냐면요. 필기하세요. 보통 이거를 합니다. 뭘 해줘요? 뭐를 한다? 비교하기 전에 뭔가 모양을 통일을 해줍니다. 선생님 이게 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러면 알잖아. 봐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뭔 소리인지. 너네 초등학교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5분의 2랑 뭐 해볼까? 0.5랑 자 누가 더 큰지 비교를 하시래요. 너네 이거 비교 어떻게 하세요? 이대로 비교하기 쉽지 않잖아. 여러분들 이거 비교하려고 뭐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서원이 질문과 딱 이어지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뭔가 모양을 맞춰주는 거 아세요? 네. 노래는 이미 알고 있어.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봐봐. 현실도 마찬가지야. 누군가랑 나랑 비교를 한다는 거는요. 뭔가가 맞아야 돼. 이해돼? 그러니까 비교를 한다는 건 뭔가 통일이 돼 있어야 돼요. 다시 예를 들어서 이 문제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얘를 소수로 바꿀 수 있죠. 예를 들어 얘를 소수로 바꿔서 비교도 가능하잖아. 이해돼요? 네. 혹은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니? 분수요. 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수로 바꿔서 한 번 더 통분까지 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기본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모양을 통일하는 거야. 애초에 통분이란 말 자체도 통자 혹시 무슨 통자인 줄 아세요? 통이랑. 분모를 통일해 주는 게 통분이라고. 통분 자체가. 자, 아무튼 이 말을 제가 왜 하는지 지금부터 요 예시. 자, 아까랑 똑같이 할게요. 예시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예시는요. 예를 들어서 2에 하나 지어낼게요. 2에 30제곱 2에 30제곱 하나 해볼게.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이번에는 5에 20제곱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요거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저희 지금부터 얘네들을 비교해야 되는데 다시 얘네들을 계산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얘네들께서 절대 못합니다. 너무 커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봐봐. 여러분들이 아는 수학 상식인데 얘를 저희가 뭐라고 불러요? 미치요. 미치라고 불러요. 다시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지수요. 즉 저희는 지금부터 모양을 통일할 건데 가능성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밑을 갖게 하든 지수를 갖게 하든 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겠다라는 전략이야.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럼 예를 봐봐. 예를 들어서 너네 이거는 말할 수 있나? 예를 들어서 2의 30제곱이랑 2의 20제곱 누가 더 큰 줄 아세요? 이거는 큰 거 알죠? 왜가 그러지? 그러니까 똑같이 밑이 2면 당연히 더 많이 곱해주는 게 더 커지겠죠. 반대로 자 이거 어때?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는 2의 20제곱이랑 5의 20제곱은 누가 더 커요? 얘는 왜 비교 가능하냐고. 미치. 얘는 똑같은 횟수를 곱해주니까 밑이 클수록 더 커질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요런 느낌을 쓰겠다고. 요런 느낌을요. 밑이든 지수든 어디를 좀 같게 만들어주면요.
나머지를 통해서 비교할 수가 있다라는 전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보이는 거다? 선생님 그러면 밑을 갖게 해야 돼요? 지수를 갖게 해야 돼요? 그거는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밑을 갖게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3, 4, 2랑 5는요 서로 갖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얘는 기본적으로 거듭 제곱이잖아. 2를 여러 번 곱해요. 얘는 5를 여러 번 곱해요. 봐봐 2를 여러 번 곱한 거랑 5를 여러 번 곱한 거랑 같아질 수가 있나요? 안 돼.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요 어디를 갖게 하라고? 지수. 자, 이 문제 정말 찐 아이디어입니다. 지수를 통일할 겁니다. 이 문제는요 지수를 통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운 말 중에 지수 법칙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수 법칙 문제로 흘러가게 됩니다. 선생님 근데 얘는 30이고 얘는 20인데 어떻게 통일해요? 통일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는 수학 상식 30이랑 20이잖아. 혹시 둘 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나요? 30은요 3 곱하기 10이죠. 20은 뭐 곱하기 뭐예요? 지금 양쪽에 둘 다 뭐 들어있어요? 즉 저는 지금부터 이 문제를요 지수 자리를 10으로 한번 통일해 볼 겁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수학 상식인데요 우리 지수 법칙에서 이렇게 곱할 때가 혹시 언제인 줄 아세요? 지수 법칙. 우리 지수 법칙 쓰다 보면 가끔 이렇게 곱할 때 있잖아요. 그거를 반대로 가야 돼, 이 문제. 언제 곱해줘요? 그 4번이 거듭되고 거듭되고. 그렇죠. 자, 여러분 혹시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해요? 3에 14개.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저는 지금부터 이거를 반대로 할 거예요. 이걸 반대로 할 겁니다. 그럼 도와줄래? 왼쪽부터 할게요. 2의 30제곱은 3 곱하기 10이잖아. 그럼 바깥에 10을 썼다는 말은 안쪽에 뭘 쓰면 돼요? 2의 세제곱 쓰면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다시 얘를 뭐 쓰면 돼? 5의 제곱 쓰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흘러가 이 문제가요. 그러니까 바깥쪽을 통일을 해버립니다. 자, 얘 계산해 볼게요. 한 번 더. 자, 2의 3제곱은 얼마예요? 8이죠. 2를 3번 곱하시면 됩니다. 자, 5의 제곱 얼마예요? 25.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이 지수가 똑같네요. 둘 다 10번씩 곱하는 겁니다. 밑이 누가 더 커요? 25. 누가 더 클까요? 자, 이런 식으로 푼 아이디어예요.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자, 앞으로 숙제할 때 이런 설명 안 되면 맞았더라도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못 푼다는 거예요. 혹시 이 문제 다시 풀어볼 수 있겠나 한번? 도전? 저 문제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여러분들 유형 문제야. 인정하잖아. 내가 이걸 인정 안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제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저랑 하시면 제 눈높이에 좀 맞춰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따라가라는 거 따라가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거는 이해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금부터. 그리고 다음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제 그때부터는 또 외워서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근데 못 따라가시면 또 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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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1000번 외우고 써야 되는 거야. 제가 굉장히 정성스럽게 설명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한 문제 거의 10분 설명했어요, 10분.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는 거야. 내 말 이해돼요? 한 문제에 자그마치 10분을 쓸 거야, 10분을. 자, 그럼 혹시 여러분들 이 문제 한번 가보시면 이제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그럼 질문 한개 해볼까? 자, 얘 40이랑 30이랑 20이거든요. 네. 뭘로 통일하면 좋을까요? 12. 근데 혹시 여러분들 어려운 말이 뭐네? 그 10이 뭔 줄 알아요? 너네가 아는 말 중에 저 10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다시 요 10이 혹시 의미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이것도 여담인데 요 10이 뭐냐면 너네 중1 때 최대 공약수란 말 기억나?
하나 써볼까? 요게 사실은요 최대 공약수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약수.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놈을 알아보는 겁니다. 다시 지금 30에도 들어있고 20에 들어있고 중에 제일 큰 놈이 10이잖아. 그러니까 제일 큰 놈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안쪽이 작아집니다. 봐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봐봐, 이 숫자들을요 10이 아니라 예를 들어 2로 묶어주면 의미가 있게 없게. 여러분 얘 2로 묶으면 얼마 돼? 20되고 15되고 10되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 걔도 왜 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묶고 있을 숫자는 가장 큰 거예요. 저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알아서 묶어주라는, 그러니까 너네가 아는 말 중에 최대 공약수를 쓰는 문제입니다. 이 말 이해돼요? 상대로 이 문제는 10으로 가볼까? 10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도와줘. 여기 괄호 안쪽에, 여기 안쪽에 뭐 들어가? 3의 몇 제곱? 4제곱. 가운데는 4의 몇 제곱 들어가요? 3제곱. 오른쪽에는 6의 몇 제곱 들어가? 요렇게 해서 이제 10으로 통일할 수가 있잖아. 이게 법칙 4번째. 그러니까 이 문제가 법칙 4번째 관련 문제예요. 나름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4번째가 3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지수의 분배. 얘가 3번째, 얘 2번째입니다. 헷갈려. 3번째가 나눗셈이고 2번째가 이거예요. 2번째. 자, 아무튼, 자, 얘 계산하시면 얼마게 3의 단위고. 이제 여기는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해야 돼, 이제. 방법 없어요. 81. 얘 얼마예요? 4를 3번 곱하기 64. 자, 얘 얼마예요? 36이니까 크기 순으로 치면, 그러니까 이 순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문제예요. 오답에다가 꼭 씹어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거야! 그렇죠? 제 겁니다. 그럼 저희 잠깐 한번 쉬었다 할게요. 일단은 질문 더 있잖아. 뭐 이교시도 받읍시다. 급한 거 없으니까. 자, 14분인데 오케이, 25분까지 할게요.